노후엔 여행 다닐 줄 알았죠. 그런데 요즘 제 유일한 외출은 병원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병원 문을 나서던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혹시 당신도 어제와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 삶의 한 걸음에 당신도 함께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저는 늘 지도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바다 건너 푸른 섬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여기쯤이면 노을이 붉겠지 상상했지요. 그런데 제 손끝이 닿는 곳은 지금 병원 순번표입니다. 아침마다 약통을 정리하고 진료카드를 지갑 맨 앞칸에 꽂습니다. 발걸음은 익숙하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창밖 풍경은 계절을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 제 하루는 늘 같은 색으로 말라갑니다. 기다림의 의자에 앉으면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립니다. 예전엔 그 소리가 출발 신호처럼 설렘을 밀어 올렸는데 이제는 다음 환자라는 호출음이겠거니 하고 어깨를 움츠립니다. 진료실 문을 나설 때마다 제 마음은 한 번 더 늙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여행 가방에 여권 대신 당뇨 측정기를 넣게 된 것이, 남편과 하늘길을 타자던 약속은 냉장고 문에 붙은 식단표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도 대신 처방전이 포개져 있고 냄비에서는 국 대신 한숨이 보글보글 끓어오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은 더 쉽게 멍이 든다고들 하죠.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매일 배웁니다. 밤이 오면 다리가 욱신거리고 머릿속에선 비행기 이륙음 대신 병원 접수 창구의 삑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접수증을 뽑아들고 돌아서는데 입구 쪽 게시판에 흰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동네 건강 걷기 모임. 매일 10분. 함께 걷기. 단정한 글씨가 제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10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보폭을 맞추는 일,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제 삶에서 사라져 있었는지 그때 알았지요. 손을 뻗어 종이를 떼어내려다 멈췄습니다. 무릎은 아직 덜컥거리고 숨은 자주 가빠집니다. 나이 들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체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종이 모서리가 바람을 타고 손등에 스치자 제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감정이 미약하게 흔들렸습니다. 떠나고 싶다. 멀리 아니어도 좋다. 어제와 다른 길을 한 걸음만이라도 걷고 싶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차창을 스치는 가로수 잎이 빛을 머금고 흔들렸습니다. 저 빛을 따라가면 병원과 약국 사이의 단조로운 회전문을 잠깐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갑자기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가능하겠냐는 의심과 해보자는 미련이 엇갈려 부딪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가방 지퍼를 열고 진료카드 뒤에 그 종이를 조심스레 끼웠습니다. 지갑을 닫는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밥을 뜨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도 마음은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 내일은 한 걸음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그 종이에 적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발이 정말로 병원 대신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낙엽 하나가 방 안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그 낙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마치 누군가의 초대장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건강 걷기 모임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모자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조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설레는 얼굴이었지요. 현관문 앞에서 신발끈을 묶는데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병원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건 몇 달 만이었어요. 공원 입구에 도착하니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리를 두드리며 누군가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틈에 끼어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혼자 너무 느리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민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했습니다. 모임의 진행자라는 중년 여성이 저를 보고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머쓱하게 고개를 숙였죠. 걷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고 오랜만에 들리는 새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자 무릎이 점점 타들어가는 듯이 아파왔습니다. 다리가 제 몸이 아닌 것처럼 무거워졌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가 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나 보다. 그 한숨이 발끝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든 걸까 싶었습니다. 걷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따라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습니다. 한때는 산도 오르고 시장도 혼자 척척 다녔는데 이제는 공원 한 바퀴도 돌지 못하다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렇게 서럽고 조용한 패배의 연속이군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 중 한 노인이 제 옆을 지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나왔다는 게 대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무릎은 여전히 쑤셨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어쩐지 다시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그 길 대신 오늘처럼 조금은 다른 길로 나서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에 찜질팩을 얹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제 안에 아주 작은 불씨가 깜빡이며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소리를 등지고 다시 눕곤 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제의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무릎이 여전히 뻐근했지만 마음이 자꾸 밖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디딜 때마다 근육이 낯설게 긴장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다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깊숙이까지 맑은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어제처럼 주저앉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멩이가 하나씩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이슬이 반짝였고 새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10걸음, 20걸음. 무릎이 조금씩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나아갔습니다. 길 끝에서 돌아보니 제 발자국이 얕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겠지만 제겐 그 발자국들이 세상의 모든 상장처럼 반짝여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 커피포트를 올려놓았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전단지,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종이를 보는 제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도전장이 아니라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걷기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오늘은 얼굴이 밝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걷는 내내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걷기 도중 한 노인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가씨, 비 오는 날도 나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오길 참 잘했네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작은 자신감이 말을 대신했나 봅니다. 집에 돌아오니 무릎이 부었지만 그 부기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잠자리에 눕기 전 저는 손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이 손으로 신발끈을 묶을 수 있겠지. 그 단순한 확신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 작고 고요한 불씨가 이제는 조금 더 커진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정말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잔잔하지만 오래 내리는 비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흙냄새가 짙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커튼을 젖힌 채 그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전에는 비가 오면 무릎이 쑤셔서 집 안에만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걷기 모임은 비가 와도 쉰 적이 없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우산을 챙겨야 하나 고민하다가 문득 어제 제게 말을 걸었던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도 나오냐고 묻던 그 웃음. 그 말이 제 발끝을 밀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젖은 흙 위로 고무신 자국이 촘촘히 찍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가볍게 인사하고 웃으며 발을 내딛는 그들의 모습이 이상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저도 그 틈에 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제 몸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비가 옷깃을 적셔왔지만 이상하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이 서서히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걷기 중반쯤 발밑이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살짝 접히며 순간적으로 아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낯선 손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비 맞으며 걷는 거 우리 멋지지 않아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함께 섞여 나왔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비를 뚫고 울렸습니다. 신발이 젖어 무거워졌지만 제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이 길이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해방감을 줄 몰랐습니다. 비 내리는 공원길 위에서 저는 오래된 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하자고 약속했던 그 봄.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움츠러든 걸까요? 걷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비에 젖은 채 벤치 아래에서 서로의 우산을 나눴습니다. 저에게도 한 노부부가 다가와 작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마시며 손끝을 녹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런 날엔 병원도 쉬어야겠죠?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제 웃음이 그들과 섞여 비에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산을 접고 걸었습니다. 머리칼이 젖고 어깨에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젖은 신발을 현관에 두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비는 나를 씻긴 비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다음엔 정말 여행을 떠나볼까? 그날 이후 저는 달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달 모임 일정표 한쪽에 조용히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날 우리 모임은 봄 소풍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첫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봄 소풍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창가의 난초잎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이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살짝 뻐근했지만 그 통증마저 반가웠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옷장을 열고 옛날에 여행 가려고 사두었던 바람막이를 꺼냈습니다. 택이 그대로 달린 새 옷이었지요. 옷을 입으며 잠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어쩐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래 잠들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난 얼굴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모임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웃고 있었죠. 저를 보자 오늘은 아주 봄빛이네요. 하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버스 안은 말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그 꽃잎을 차창 안으로 흩날리듯 밀어 넣었습니다. 한 장의 꽃잎이 제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병원 냄새가 아닌 봄 냄새가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소풍 장소는 강가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각자 준비해 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나물무침. 사람들은 서로의 반찬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랜 세월의 피로와 외로움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행이구나.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여권이 없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여행이구나. 잠시 후 진행자가 작은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풍선을 터뜨리는 단순한 놀이였는데 제 차례가 되자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어 풍선을 눌렀습니다. 퍽 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안의 오랜 두려움이 풍선과 함께 터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소풍이 끝나갈 무렵 강가 벤치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햇살을 품고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자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컥했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높고 공기가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나의 첫 여행이었다고. 병원에서 집으로 가던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한 진짜 첫걸음이었다고.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자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아픈 하루도 내 삶의 일부로 품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먼 곳으로 가더라도 오늘 이 강가의 봄을 기억하겠다고요.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같이 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은 어느새 다음 계절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소풍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일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약통을 챙기고 병원 예약 문자를 확인하는 일은 여전했지만 그 모든 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빛이 아니라 제 하루를 비춰주는 따뜻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의사는 제 혈당 수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지고 있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보다 그 말을 듣고 웃는 제 자신이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몸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이 몸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동반자라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는 모임에서 함께했던 얼굴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다니요. 함께 걷던 그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햇빛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제 발자국 옆으로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병원과 약국, 그리고 집만 오가던 내 일상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던 걸 왜 몰랐을까요? 집으로 돌아오자 식탁 위에 예전에 보던 여행 잡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털어내며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예전의 밑줄 그어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행은 거리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다 문득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바람 좋은 날에 근처라도 같이 걸을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수화기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지. 병원 아닌 길로 나서보자.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도심의 불빛이 잔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또 걸을 거라고. 그리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잠자리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내일은 더 멀리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봄이 완전히 물러나고 초여름의 기운이 공원에 번졌습니다. 나무 잎은 더 짙은 녹색을 띠었고 바람엔 꽃 대신 풀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운동화를 신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묵직했지만 이제 그 무게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은 걷기 모임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처음 참여한 사람들인지 다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여자가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는데 발걸음을 자꾸 뒤로 늦추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 곁으로 다가가 천천히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2바퀴를 못 돌았어요. 조금만 천천히 걸어요. 그 여자는 놀란 듯 절 바라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숲을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반짝이는 그림자가 길 위를 스쳤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걷다 보니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들꽃, 아이들의 웃음, 벤치 위에 놓인 책 한 권. 세상은 여전히 다정했는데 그동안 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였어요. 잠시 쉬던 중 그 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왜 이 모임에 나오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병원 가는 게 지겨워서요. 그런데 걷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병원보다 이 길이 제 병을 더 낫게 해줘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떤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 길을 떠날 때가 오겠지만 그때는 두렵지 않겠구나. 병원만 오가던 지난날의 나를 떠올리면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의 나는 평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이제는 외출이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 저는 문득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잘 걸었네. 그리고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끝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바람결 사이로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 물기를 받았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감촉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잘 가고 있다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그 말을 들은 듯 제 마음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오늘의 바람은 어쩐지 다음 이야기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햇살은 뜨겁고 공원에는 매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손등으로 흐르는 땀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걸을 수 있다니 예전의 나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요. 며칠 전 모임 사람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어요. 바다는 오랜만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만 들리던 번호 호출음 대신 파도와 바람이 제 귀를 채우고 있었지요. 모래사장을 걷는데 발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모래에 파묻히고 파도가 스치듯 닿았다 물러갈 때마다 지난 세월의 무게가 조금씩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서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제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매일 아침마다 바라봅니다. 병원 대신 바다를 향해 걷던 제 뒷모습. 무릎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통증이 두렵지 않습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잠시 쉬면 됩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병원에 가는 날도 즐겁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카페에 들러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가끔은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어디까지 걸었어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하루가 한결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모임의 진행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엔 산책 대신 작은 봉사활동을 나가보자고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신 누군가에게 향하는 길이라니 이제는 그 길이 더 설레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름밤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소리들이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자장가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여행은 멀리 떠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을 새롭게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걸요. 병원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다시 세상으로 그리고 내 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걸을 겁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또다시 계절이 바뀌든 이제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드디어 제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걷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던 그 길이 이제는 제 인생의 여행길이 되었거든요. 당신의 하루도 어쩌면 누군가의 이야기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볼까요? 구독 버튼은 이 여정의 다음 계단입니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제 다음 걸음을 더 멀리 데려가 줄 거예요.